네, 현재 시간 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코스닥에는 1,4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코스피에서도 300여 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900여 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보여주면서 지금 양시장의 대다수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긴급 진단해 봐야 될까요? 이번 시간 레모니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과 오늘 세 가지 상황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들어가 보시죠. 대우조선해양을 품는다, 한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의 통째로 팔린다라고 하고요. 매각가 2조 원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 뒷이야기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텔레그램, SNS를 통해서 막 돌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어떤지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쪽으로 정부 부처와 함께 거의 가닥을 잡은 네.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에 모두 다 인수보다 특히 또 한 가장 먼저 인수 주체로 거론되면서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또 말이 엄청 많았었죠. 근데 그때 매각 대금이 6조 원대. 네. 근데 지금은 2조 원대. 한 3분의 1 정도 되다 보니까 이때는 사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왔던 것 같고요. 게다가 한화는 지금 예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방산 쪽, 그러니까 군함 쪽이죠. 군함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네. 이쪽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는데 대우조선해양 전부를 인수하는 거는 별로 또 덩치가 크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또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방산 쪽에 대해서 어차피 한화는 한국화약이지 않습니까? 네. 그 방산 쪽에 대해서 계속 키워보겠다는 입장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을 일단 통으로 가져가되 나중에 또 분할로 또 매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그냥 설입니다. 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나중에 정부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지분 매각할 때 또 카이죠. 한국항공우주 이쪽을 좀 유리하게 또 선점하는 쪽으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다 나오면서 좀 복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관련된 얘기가 일단 대우조선해양에는 또 거의 한 20년 만에 네. 20년 넘게 과거 워크아웃이 2001년도에 마감을 했었죠. 정리가 되다 보니까 20년 만에 또다시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또 주인을 찾는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는 측면이지만 한화 쪽에서는 불확실성이죠. 이거 이렇게 인수할 자금 될까?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복잡하게 흘러가는 국면이 주가에 상반되게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또 코스닥이 4.8% 넘게 급락하면서 계속 이 상태면은 사이드카 발동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소식이 들려고 오늘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한화의 주가는 약세, 대우조선해양도 상승폭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장중에는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이렇게 엇갈린 주가를 보여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수주는 계속 되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주인 찾기만 되게 되면 뭔가 안정적인 경영을 끌어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 같고요. 한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화 지금 최근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 디펜스 좀 방산 쪽을 몰아가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자금 여력 돼?라고 하게 되면 아직 거기서 어떤 해답을 좀 못 찾는 과정에서 또 하나 이제 그러면 혹시 계열사가 갖고 있는 또 지분을 판다든가 네. 아니면 또 갖고 있는 이제 약간 보유 자산들을 정리하는 과정 쪽에서의 불확실성. 게다가 또 하나는 이런 시점에서 차입은 못합니다. 차입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차입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상증자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계열사들이 유상증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을 맞추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때 지금 나오는 게 아마 한화솔루션은 지금 닥친 이번에 또 분할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증자에 참여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럼 나머지 계열사들 대표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어차피 또 관련된 방산 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부담감이 또 그대로 노출되면서 주가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화는 지금 모멘텀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다 가져갔다, 통째로 다 갖고 왔다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대우조선해양은 새로운 주인을 찾기 때문에
뭔가 좀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도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폭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 한화 이 두 종목에 대해 오늘 이슈에 대해 어떤 의견 드려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마저 이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운데 일단 한화 관련된 쪽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려감이 좀 더 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대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기대는 있겠지만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한화에 관련된 쪽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한화 관련된 쪽에 이제 자금 조달이 어떻게 이어지느냐라는 부분들은 좀 더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 네. 그 중에 오히려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가고 있고 그래도 방산 쪽에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번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려가는 대표적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흐름 보고 일단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지금 딱 중요한 지지권 쪽에 들어와 있는 자리인데 이 부분을 지지하고 돌릴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 좀 체크하시되 관련된 뉴스는 좀 더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주말 사이에 나왔던 분할 이슈 때문에 좀 어지럽긴 해도 그나마 또 거의 다가오고 있는 지지권 쪽을 봤을 때 이 정도 부분에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관련된 종목들이 더 빠졌던 부분들 이걸 더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낙폭과대 한화 계열사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도 같이 해주셨고요. 경영 정상화 가능성에 초점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오늘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네. 11%나 급락하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 요인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최근 태조희망원이라고 했던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장 찰실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걸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한화 이슈 때문일까요? 만약에 방산 쪽에서 무슨 또 차익 매물과 이번에 수출 계약 관련된 쪽에서 무슨 이상이 있었다. 네. 그러면 현대로템부터 다 같이 밀려야 되겠죠. 근데 나머지 쪽은 큰 변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가 관련된 쪽에 이제 그룹 리스크 쪽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증자 가능성들 이게 또 주가를 끌어내린다고 봐야 되겠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우려감이 먼저 작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그 전에 주가가 차곡차곡 올라갈 때는 대표적으로 사고 싶었던 종목입니다. 네. 근데 이런 이슈가 나와서 이렇게 주가가 바뀐다. 그러면 또 그때 사고 싶었던 마음이 없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점으로 보게 되면 아직 이슈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단 또 저가 매수도 바라보시되 지금은 좀 더 흐름들 좀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화 이야기 대우조선 이야기 같이 해봤고요.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미국발 드림 그 꿈은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현대차, 기아 사실 이 종목만 빠진 거는 아니지만 그동안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호조 때문에 막 승승장구하던 이 자동차 대장주들이 다시 추세가 살짝 꺾였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 상위 단에 위치해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 기관 자금의 이탈 때문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IRA 법안 피해 때문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악재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시총 상위 종목이죠. 이럴 때 혼자 버티고 있다. 별로 안 좋습니다. 밀릴 때 오히려 그냥 같이 밀려야 되나요? 같이 밀리는 게 낫죠. 그래야 다시 시장 안정될 때 올라올 때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그럼 그게 가장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가장 오늘 현대차의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라기보다 시장이 하락하는 것 때문에 또 굳이 찾는다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 인상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는데 경기 침체가 당연히 올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움직이는 변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소비자의 지갑들은 얇아지겠죠. 그러면 자동차 사겠어? 라고 하는 이 확장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 쪽에서 잘 팔리고 있고요. 네. 8월 달도 넘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해외 판매 지표들을 보게 되면 잘하고 있는데 이제 잘하지만 앞으로는 이라는 쪽에 의문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가가 밀리는 그러니까 우려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환율 효과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노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하는 거는 말고 앞으로 좀 잘 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감들에
포인트가 여기서 맞춰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무언가 데이터에서 안 좋은 것들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네. 향후의 경기 침체? 그러면은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까? 아, 우리가 너무 빵빠레를 일찍 터뜨린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전기차라는 게 등장하면서 현대차의 위상이 바뀌었잖아요. 네. 아이오닉과 EV 그 시리즈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도 눈에 띄는 그런 자동차가 되었는데 수출 판매량에 있어서는 그럼 지금까지는 아직 뭐 꺾인다거나 하락한다거나 그런 추세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아까 오전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 뭐 대전에 또 화재가 나왔던 부분들. 처음엔 전기차 때문이라고 했었죠. 네, 네. 그런 또 심리적으로 뭐 아직도 확인도 안 됐는데 이런 부담적인 내용들도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약한 시장에 또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판매 지표를 보게 되면 올해 상반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사상 처음으로 세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3위로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특히 뭐 도요타, 그다음에 폭스바겐,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가 들어갔다. 참 놀라운 수치입니다. 시장만 좀 안정돼 있으면 이런 기대감이 꾸준히 작용할 텐데 이게 지금 작용할 때가 아니죠. 게다가 또 미국 시장 점유율은 한때 뭐 8%대까지도 잠깐 갔다가 계속 꾸준히 하향됐다가 지금 6%대까지 들어와 있다. 이 부분도 하나의 동력인데 뭐 이런 게 전혀 작용할 때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판매 믹스가 개선되면서 RV 차량 비중이 50%대까지 넘어갔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승용차보다 당연히 RV 차량은 덩치도 크고 당연히 제품이 비싸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 믹스가 개선됐다고 표현되는 이런 비싼 차를 더 잘 판다. 그에 따라서 수익성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은 긍정적인데 시장은 시장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를 체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권이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도 유일하게 시총 안에서 좀 믿고 있던 종목이라고, 그러니까 반도체 빼고 바이오 빼고 자동차가 최근에 잘 갔으니까 뭐 믿고 가볼래 했던 투자자분들도 오늘 장은 많이 심란하실 것 같습니다. 잘 나가던 자동차주마저 멈춘 상황인데요. 김민수 대표님이라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보유자들, 현대차 기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버텨보는 게 답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좌에 현금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현금이 있는 상황 쪽에서 있을 리가, 네. 다 주식이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일단 실적만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한 18만 원대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 늘릴 자리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지만 손이 안 나갑니다. 그렇죠. 이런 시장 쪽에서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 같고요. 지금 저항은 한 19만 원대 부근 정도에 있는 상황 쪽에서 만약에 시장에 안정권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빨리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또 기대하고 지금 또 막 비중을 늘려갈 자리는 또 아니기 때문에 시장 흐름들 체크하시면서 그래도 저항력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추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지지력이겠죠. 이런 거 좀 체크하시면서 일단 19만 5천 원대 정도까지 1차 목표를 설정하시되 아직은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저가 매수 춤에 들어갈 자리는 시장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실적 중심의 회복력이 기대가 된다. 물론 지금 이 가격만 놓고 봤을 때 언제 분할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시장이긴 한데요. 그래도 갖고 계신 분들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상황시 만나보시죠. 폴란드는 시작이다. 현대로템. 앞서 저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하면서 오늘 방산주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종목부터 쫙 다 같이 밀려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루마니아 K2 전차 도입 추진 소식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의 주가는요. 현대로템 하락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장중에 3%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었거든요. 현대로템 하면 K2 전차가 같이 나오는데 네. 요 루마니아 이야기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루마니아 쪽까지 확대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폴란드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니까 와 진짜 좋더라. 그러면 너희도 한번 해봐. 야 나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산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 이번에 저희 코엑스에서 이어갔던 전시회, 국방 전시회 쪽에서 또 국방장관도 뭐 오고 뭐 관계자들 많은 분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양자회담이 체결이
그 국방 협력에 관련된 기본 협정 이게 체결이 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체결이 돼야 이제 관련된 쪽에 군수 방위 산업 쪽에서 이제 계약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화가 루마니아와 함께 또 3조 원대 규모의 군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쪽에 K2 전차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아직까지는 또 단독 기사긴 합니다만 네. 뭐 기회연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폴란드 같은 경우도 그나마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생산 기지가 설립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폴란드 입장 쪽에서 또 좋은 거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K2 전차를 반제 제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완제를 할 때 또 기술력이나 또 현대로템이 가서 이제 현재화 작업들을 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네. 폴란드 쪽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게 또 바뀌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과정들 이런 거를 오히려 이제 옆 나라 국가들한테 좀 설파하는 과정들이 살짝 나오면서 여기서 또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과정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쪽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전동차 이게 지난 한 2년 전에도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1차로 들어간 게 있는데 이번에는 또 140량 공급을 하겠다. 이것도 단독 보도긴 합니다만 네, 이런 쪽에서 기대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수주에 대한 눈높이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폴란드가 오히려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의 트리거가 되면서 폴란드를 시작으로 다른 국가들이 K방산을 찾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가요? 이전에는 뭔가 그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대부분은 세론 뉴스로 봤어요. 왜냐? 이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뉴스가 나왔으니까 일단 팔고 보자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지금 당장 돈도 들어와? 근데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아. 이제 시작일 것 같아. 라는 말에 세론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일단 세론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궁금한 거는 수익성입니다. 어차피 국내에서 방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또 국방부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의 마진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근데 수출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올 수 있는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마진이나 ROE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왔을 때 좀 더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이 지금 방산주 쪽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글로벌 이해관계 쪽인데 이 얘기를 드리면 시간이 또 확 늘어나다 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유럽 독일 쪽이나 아니면 또 그동안에 뭐 이스라엘 아니면 또 미국 이쪽에 기존의 강자였던 방산업체들이 그쪽을 또 구매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네. 러시아 쪽도 방산의 강자였었는데 좀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쪽도 안 돼, 이쪽도 안 돼. 그렇게 되면은 이때 뭔가 큰 이해관계 없는데 가성비도 뛰어난 쪽이 어딜까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K방산이겠죠. 이쪽에 대해서 계속 눈길이 가는 것도 지금 하나의 기회 요인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동유럽 쪽, 거기다 이제 중동 쪽, 또 이제 동남아시아 쪽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 추가 수주 가능성들이 계속 높다. 이 부분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방어주 역할을 했었던 방산주였습니다. 방어주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성장주로 꼽혔던 방산주였는데 하지만 올해는 너무도 많이 올라서 더 이상 시장 하락에 방어주 역할을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뭐 태조 이방원을 포트에서 다 빼자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때 하반기에는 방산주 그리고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 태조 이방원 포트 다 빼자 거기 동참해야 됩니까? 그 뭘 사시게요? 네. 네.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차익 네. 매물 나오는 거 그런 거 싫다. 하지만 뭐 에너지부터 방산 관련된 이쪽에 모멘텀들이 꺾였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 모멘텀 꺾인 것보다 에너지 가격은 좀 밀렸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 가격이 어떤 뭐 공급과 수요를 봤었을 때 수요에 대한 위축, 그러니까 경기 침체되니까 에너지 가격이 밀리겠다라는 쪽의 반영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방산 쪽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모멘텀이 꺾였느냐, 뭐 수주 취소됐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은 조정이 받았는데 이걸 또 기회로 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싶어서 한 26,000원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살짝 또 다가오는 중요한 지지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추가 하락을 더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나. 뭐 물론 공중에서 저러고 있다가 폭락 나오면 어떡하냐. 불안한 거죠. 네. 근데 저희의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또 거래도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터지고 있지 않는 상황 쪽에서 기회 요인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이고요. 여전히 다시 한번
주가 34,000원대 정도까지는 목표를 삼고 손절은 한 24,000원대 정도로 바라보면서 지난번 또 마디 정도가 되겠죠. 그런 흐름들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의 목표 주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3.2%, 코스닥 5.3% 폭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긴급진단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